자, 회계상 거래, 거래 판료소, 거래 종류와 관련된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풀어보시면 되세요. 예제 1번이라고 드린 부분.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강의 챕터에서 예제 1이라고 드렸고, 여러분한테 아마 드렸을 때는 이게 예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자, 우리 기업의 재화와 채권. 자, 우리가 재화와 채권 얘기가 등장이 되면 아, 자산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그쵸? 자산을 말하는 부분. 근데 이 자산을 내가 사올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무엇할 수도 있다. 우리가 팔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재화나 채권에 증감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화를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돈을 아직 못 줬어요라고 하면 부채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이나 부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나는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라고 하면 자본이라는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부분에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일제 사항을 뭐라고 부를 거냐. 여기에 플러스 증감 변화란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발생하였고 비용이 발생하였고 또는 수익과 비용이 소멸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랬던 부분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회계를 배우는 거니까 회계상의 거래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고, 자, 거래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차변에 발생하는 요소와 대변에 발생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의 요소에 대한 부분이 각각 4개여서 8요소라고 부르는 거고 둘이 만나서 우리는 복식부기가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무엇하는 부분? 같은 금액으로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거래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원인과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원인과 결과에서 차변에 기록되는 요소와 대변에 기록되는 요소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화폐로 측정한 것을 같이 쓴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계속 기록이 차변과 대변에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기록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중으로 기입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이 되면 차변과 대변에 우리 무엇 하시고 기록을 하시고 거기에 화폐로 측정된 결과를 금액으로 동일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거래 이중성.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 차변에 기록할 것이고,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대변에 기록을 할 거죠. 자, 부채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을 하실 거고, 대변에 기록하실 거죠. 그리고 부채 감소는 어느 변에, 차변에 기록을 할 겁니다. 자, 자본의 증가는 어디가 자기 자리이다. 대변이 자기 자리다. 그래서 대변에 기록을 하시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요? 우리 비용은 차변에 발생이 되죠. 그리고 비용이 소멸이 일어났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대편인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자,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에 기록을 하시고 대변에 기록하는 게 맞고 혹여라도 수익의 소멸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어느 변에 차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만나서 우리는 분식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거 분식이 아니죠. 큰일 날 얘기했어요. 복식이라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 무엇 할 것이다? 분계라는 걸 할 것이다. 그러면 복식 분계가 되죠. 또는 복식 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요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다음 거래를 읽고 거래의 무엇에 대한 부분, 결합관계, 그리고 거래 종류를 기입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영업용 컴퓨터 100만 원을 무엇 하시고 구입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끊으면 내가 컴퓨터를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내 수중에 컴퓨터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업용 컴퓨터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은 무엇되었다? 증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영업용 컴퓨터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자산? 유형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름표는 뭐로 달아주자? 비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돈이 밖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무엇되었다? 감소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현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에 기록하시고 차변에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이쪽이 차변을 의미하는 부분. 자, 그리고 이름표는 비품으로 쓰셔라. 자, 그리고 자산이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그러면 거래 8요소 중에 대변 요소이죠. 그러면 대변에 우리는 기록을 하시고 이름표는 현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회계학적으로 누굴 말한다? 계정 과목을 말하는 부분. 그래서 계정 과목을 기록. 자, 그리고 무슨 거래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비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다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온다. 그럼 무슨 거래? 교환 거래. 그런데 한쪽 편에 현금만 있더라. 또는 한쪽 편에 현금이 증가하였더라. 그럼 무슨 거래? 출금 거래. 근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체 거래 이렇게 정리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럼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창원 상점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그럼 일단 끊을게요, 여러분. 그럼 나는 상품을 무엇했으니까 매입했어요. 그럼 상품은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속한다? 자산. 그리고 무슨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까지 붙일게요. 항목까지.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나는 창고에 재고자산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름표는 상품 결론 냈고요. 그리고 돈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돈이 밖으로 나갔네요. 자,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엇부터 정리하셔라. 돈이 들어오는지 돈이 나가는지. 대부분 돈이 들어왔다 그럼 자산 쪽이고 돈이 나갔다 그러면 자산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자산은 늘어날 것이고 증가하고 자산이 나가면 감소하겠죠. 여러분 유출됐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라.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자산이고요. 나는 이 현금은 무슨 자산에 속한다? 당좌 자산에 속하죠. 그래서 당좌 자산이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름표는 현금이고.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하셔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차변에 기록하자.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계정 거면 뭐라고 쓰자? 상품. 자, 그리고 우리 대변에 누구 써주시면 될까요? 우리 당좌 자산이 감소한 건 자산의 감소죠, 여러분. 그럼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누구를 기록하자? 현금을 기록하자. 자, 그럼 지금 상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우리 무슨 거래가 된다?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금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출금 거래가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영업용 비품 10만 원을 구입하고요. 대금은 현금 지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자, 비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면 우린 무슨 자산? 유형 자산이죠. 그래서 유형 자산이 무엇하였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어느 변에 우리 차변에 비품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좌 자산이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패턴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장부에 기록하는 거니까 우리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비품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는 당좌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기록하시고 현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비품과 현금이 증가와 감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무슨 거래가 된다. 우리 거래 요소, 거래 관계 얘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교환 거래. 그리고 현금이 감소된 거로 끝났죠. 출금 거래라고 기록하시면 되는 부분. 자, 세 번째 문제. 무학상점에서 상품 10만 원을 무엇하였다?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내 창고에 무슨 자산이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외상으로 사가지고 왔다라고 했어요. 외상으로 매입하고 10만 원이라는 돈을 안 준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갚을 빚이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유동 부채라는 것이 무엇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차변에 기록하자.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에 대변이었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겠죠. 외상으로 매입한 돈인 거죠. 자, 그러면 상품이 증가하고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습니다. 이 거래는 무슨 거래다? 교환 거래이겠네요. 근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 대변 어느 쪽도 등장한 적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거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환과 대체 거래입니다. 영업용 건물 1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한대요. 자, 그럼 영업용 건물을 구입했으니 나는 영업용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등장하자? 우리 차변의 요소이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건물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대금은 월말에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월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아직 월말은 남겨져 있는 시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월말에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안 준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겠네요. 저는 여기다가 유동부채라고는 쓰지만 자, 이 유동부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월말이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유동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유동부채는 증가가 됩니다. 자, 부채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하는 게 맞다? 대변에 기록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건물에 유형자산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유형자산이 아니라 3번처럼 나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왔는데 돈 아직 못 줬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우리 무슨 부분? 매입 채무를 쓰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했었죠? 상거래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거래. 그런데 지금 대금을 월말에 지급한다는 부분의 거래는 유형자산을 사오는 거래였어요. 그럼 재고자산이 아니죠, 여러분? 그럼 이때 돈을 아직 못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갚을 빚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입채무라고 하는 외상매입금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누굴 쓰셔라?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시험 보러 가시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뭐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한 거 기록하시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땐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없게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유동부채는 맞지만 우리가 이름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상거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거래관계 정리해 볼게요. 거래 종류 정리해 볼게요. 건물이 증가하고 미지급금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손익은 발생된 적 없죠. 그래서 교환 거래이고요. 현금도 등장한 적 없으니까 대체 거래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중앙상해에서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였다. 자, 이번에 똑같이 상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나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무엇되었다? 증가하였다. 그럼 재고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다? 차변에 기록하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 계정 과목 상품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이체하였다라고 했어요. 즉시 지급했네요, 여러분.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좌자산에 속하자,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현금만 봐서요.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이체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우리 자산이 감소하면 돈이 나갔으면 어느 변에 기록을 하자? 우린 대변에 기록하자.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요소가 집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품과 보통예금의 증가와 감소네요. 그럼 우리는 종류, 거래 종류가 뭐가 되시는 거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건 교환거래.
그리고 현금이 동반되지 않았으니까 대체거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김해상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을 했고요. 대금 중에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잔액은 외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우리는 누가? 창고에 재고자산이라는 부분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얼마가? 50만 원이. 그러면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어느 변에 우리 기록하자? 차변에 기록하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인 상품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인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우리 당좌 자산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외상으로 얼마? 20만 원은 안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갚아야 될 빚이 늘었네요. 그러면 외상으로 하다라는 건 부채가 무엇되었다? 증가되었다. 그럼 우리 거래 8요소 중에요. 우리 대변에 등장하는 게 2개 요소가 만나는 거네요.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 자, 그럼 이 부분은 대변이란 거 벌써 결론을 냈으니까 개정 과목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현금 30만 원 우린 기록할 거고요. 분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부채 증가 외상매입금 20만 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상품이 증가하면서 대변엔 현금과 외상매입금이라는 자산과 부채가 동반이 됐네요. 그럼 우린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 그리고 현금이 일부 30만 원이 포함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대체 거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현금이 일부가 끼어 있으면 이 부분을 출금 거래로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출금 거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업무자들은 출금 거래 안 해요. 왜냐하면 출금 거래를 넣으면 30만 원은 출금 거래로 해서 출금 전표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 대체 거래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는 한 건인데 회계상의 분식으로 처리한 회계 처리는 2개가 나와져요. 따로따로 정리하면 그럼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거래를 더 많이 한다. 대체 거래로 전표 처리하는 걸 더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출금 거래도 맞지만 대체 거래로 처리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볼게요. 7번. 자, 7번 넘어가시면, 자, 정우상의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부터 어렵다라면, 그러면 현금으로 받으면 우리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차변에 기록하자.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고 기록하시고 아니 너 현금이 왜 30만 원 늘어났어? 라고 물어보니 나 상품을 무엇하였다? 아니 매출하였다. 그럼 매출은 우리 뭐라고 배웠다? 수익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변에 우리는 기록을 하자, 기입을 하자.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수익 발생이고요. 개정 과목은 이제 뭐로 가자? 상품 매출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수업할 때는 우리가 상품 매출과 원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무엇으로? 우리 매가에서 누구를 빼면 우리 사가지고 온 원가를 빼면 사실상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요거를 회계 처리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요 회계 처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금부터는 팔았다. 그럼 모두 다 매가가 뭐가 될 것이고 매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원가는 언제 가서 추후에 대부분 결산 때 합니다. 추후라고 하는 부분이 결산 시점인데요. 그 결산할 때 무엇하자? 원가 정리를 해서 매출과 관련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으로 대부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중엔 원가라는 회계 처리는 대부분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파른 금액으로 무엇한다? 매출만 잡는다. 그리고 이 원가 부분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재고자산만 계속 만들어냈다가 뒤에 가서 정리하는 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매가로 매출 처리하는 거로 가져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요대로 업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래의 종류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차변에 현금이 등장했고요. 대변엔 매출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거래는 무슨 부분? 손익거래죠. 그리고 현금만 있네요. 입금거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장유상회에 상품 50만 원을 무엇하고요? 매출하고요.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매출은 무엇이다? 수익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아직 못 받았네요. 그러면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채권이 증가하였다. 그럼 채권은 어디에 속한다? 자산.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는 상품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 상품은 무슨 자산에 속하죠? 재고자산에서 부르는 이름표예요. 그럼 재고자산을 팔았다, 재고자산을 사왔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가자.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이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상거래. 자, 그럼 상거래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 이름표 정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월말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자산이 증가한다? 당좌 자산에 가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누가 있을 것이다. 외상 매출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매출금 그리고 월말에 받기로 했다. 아직 못 받은 돈 외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산이 증가하는 건 어느 변에 등장하는 요소이다? 차변에 등장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이고 이름표 외상매출금 대변은 누구를 쓰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매출한 거예요. 결과는 받을 돈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름표는 상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거래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써주시면 된다. 우리 손익거래죠, 여러분.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현금이 동반된 적 없으니까 대체거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 자, 로또상회 상품 100만 원을 매출했고요. 그리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으로 받았고 잔액은 외상이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일단 끊습니다. 매출하였다. 그러면 원인은 매출 때문에 생긴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뭐라고 보시고 수익입니다. 그리고 무슨 매출이 이루어졌다? 상품. 상품은 재고자산이라고 불렀던 아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결론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건 어느몇에 기록할 것이고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록해야 돼. 그리고 이름표는 뭐야? 상품 매출이야. 결론 난 거죠. 자, 그리고 반액은 그러면 대금 중 반액이라는 건 50%는 이라는 표현이겠네요.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50만 원은 현금 받았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금은 당좌 자산에 속할 거죠. 그럼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나는 매출에서 자산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50%는 아직 돈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아직 못 받은 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외상으로 하다라는 부분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화나 채권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금은 재화 취급을 하는 거고 외상 매출금 채권 취급하는 거죠. 그럼 요때 쓰는 게 뭐다? 나 매출에서 받을 돈이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부분으로 가시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계정 과목을 쓰겠다, 이름표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항상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이나 이렇게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우리 계정 과목 배운 적이 있잖아요. 분류는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계정 과목이 항상 등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상거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우리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기록을 해주시면 어느 쪽을 먼저 쓰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인 현금 50만 원을 기록하시고 자산의 증가인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나온 건 우리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계정권 뭐로 쓰자? 상품 매출을 쓰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래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죠, 여러분. 그래서 손익거래로 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네요. 입금거래. 근데 현금이 일부만 들어왔고 일부는 현금이 아닌 거죠. 그러면 대체거래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실 것. 자, 10번째. 사용 중인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에 무엇하고요? 매각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여러분 사용 중이다라고 하는
이 차량 운반구는 우리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사용 중이라는 건 타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네요.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자산이다. 물리적인 형태가 있더라. 유형자산. 물리적인 형태가 없더라. 우리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형자산이네요. 근데 여러분 차량 운반구를 무엇하였다? 매각했어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처분하였다. 여러분 팔았다는 얘기예요. 처분 또는 판매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판매하다, 매각하다, 처분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형자산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일단 팔았으니까 내 명의가 아니고 남의 명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자산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할 거고요. 그런데 대금은 아직 못 받았다. 월말에 무엇하였다?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못 받은 돈. 그런데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재고자산과 관련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뭐라고 쓰자? 우리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을 써야 돼요. 자, 받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수금한다란 표현이겠죠. 돈을 받는 행위가 수금. 그런데 아직 못 받은 돈이니까 미자 붙여줘라. 됐어요, 여러분? 미수금. 자, 이 미수금은 여러분 계정 과목 분류는 했어요. 어디에 속한다? 당좌자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를 지금 처음 하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미수금이 당좌자산인지 아니면 뭐 재고자산인지 유형자산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무엇 하셔라? 우리 계속 계정 과목 어디에 속하는지 자꾸 봐버릇 하셔라. 그래서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당좌자산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차변에 기록하자.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대변에 기록하자. 그럼 그거 그대로 맞춰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받을 권리는 미수금 계정 과목을 쓰자. 그리고 내가 회사에 갖고 있었던 장부에 기록된 정보 중에 누구를 없애줘라? 차량을 없애줘라. 그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차량 운반구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거래 요소는 뭐로 가셔라? 미수금과 차량 운반구는 다 자산입니다. 그럼 손익거래는 아니겠네요, 여러분. 그럼 무슨 거래예요? 교환거래. 그래서 교환거래이고요. 그리고 입금에 대한 부분이나 출금 얘기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현금. 자, 현금이 없으니까 대체거래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11번째 문제. 자,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제 출자로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지나면 무엇하였다. 이 출자가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무엇할 것이다. 회계처리를 배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출자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하였다. 주식을 무엇하였다? 발행하였다. 이런 거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여 난 사업을 개시하였어. 시작하였어. 자, 그런 게 다 출자의 의미 맞아요. 그러면 이 출자라는 얘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 우리는 자본금 얼마를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 라는 얘기가 된다. 나는 자본금 얼마? 100만 원. 그럼 그 자본금은 누구 가지고? 현금 가지고 시작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은 자산입니다. 당좌자산. 그럼 내 수중의 현금 얼마? 100만 원이 증가할 거고요. 자본금이 같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가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현금을 회사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주식을 주고 주주들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였죠, 여러분. 그리고 이름표는 뭐라고 쓰자? 현금이라고 쓰자. 자, 그리고 자본의 증가는 어느 변이었다? 대변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자. 그럼 현금과 자본금은 자산과 자본이었네요. 그럼 무슨 거래이다? 우리는 교환 거래이다. 그리고 현금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입금 거래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자, 현금 얼마를 100만 원을 차입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차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입은 빌려오다. 대여는 빌려주다예요. 그러면 빌려왔으니까 나는 갚을 빚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부채가 증가를 합니다. 자, 빌려온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수 중에 현금이라는 자산 100만 원이 무엇되었다? 증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채가 늘면서 무엇이 자산이 같이 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번 같은 경우는 내 돈이에요. 네, 내 돈. 그런데 12번 같은 경우는 남의 돈인 거죠, 여러분. 남의 돈. 그래서 내 돈은 뭐라고 부르고 자본이라고 부르고 남의 돈은 뭐라고 부르고 부채라고 부르고. 자,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꿔주면 남의 돈은 뭐라고 부르다? 우리 타인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자, 내 돈은 내가 출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얘기할 때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고, 부채를 얘기할 땐 자꾸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있는 누구는 자산은 남의 돈인 타인 자본과 내 돈인 자기 자본의 무엇이다? 합계와 일치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의 증가인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니까요. 우리 차변에 기록하시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갚을 빚인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우리 차입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차입금에는 여러분은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차입금도 여러분 1년 이내 갚아야 되면 단기 차입금이고 1년이 넘어가서 갚게 되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우리는 분류했어요.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근데 지금은 차입만 했고요. 언제 갚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차입금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상에서는 단기인지 장기인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현금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슨 거래다? 교환 거래겠죠, 여러분. 그리고 현금이 차변에 등장했기 때문에 입금 거래가 됩니다. 지금 저희는 배우는 부분에서요. 현금이 제일 익숙해서 현금을 많이 써요. 업무에 가시면 여러분 통장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현금보다는 통장 거래. 보통 예금이라는 통장 거래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13번째 문제. 경남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몇 개월간 6개월간 차입하였다. 여러분 지금은 명확하게 6개월이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1년 이내에 우리 갚아야 되는 부분에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부르죠? 단기 무엇하였다? 차입하였다. 자, 단기 동안 빌려왔으니까 우리는 갚을 빚은 일단 무엇한다? 증가하겠죠, 여러분. 그럼 돈을 빌려 오니까 내수 중에 누구?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무엇 되더라? 증가되더라. 그러니까 12번하고 13번하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는 영업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영업을 시작하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매매업을 시작하자, 사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자본을 써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신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사업을 개시하다, 시작하다. 근데 내 돈 가지고 했을 때가 자본인 거고 남의 돈 가지고 할 때는 갚을 빚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구분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자, 지금 13번은 그냥 사업하는 과정 중에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그쵸?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의 요소이다? 차변의 요소니까요. 우리 기록해 주시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가 증가했어요. 부채 증가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대변에 기록하는 요소이죠. 그리고 이때는 단기 차입금 우리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관계는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교환 거래이고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거래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14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송상회의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요. 대금은 약수거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어음을 처음 만날 땐 무엇 하셔라? 마음속에 정리를 하실 때 내가 어음을 무엇하면 받으면 무엇이라고 계정 과목을 정하자. 받을 어음이라고 이름표를 정하자. 근데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무엇하면 지급하면 우린 뭐라고 기록하자? 지급 어음이라고 기록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일단 마음속에 가지고 가실 것. 자, 그럼 반송상의 상품을 무엇하였다? 매출하였다. 그럼 우린 뭐가 생기죠? 수익이 무엇하였다? 발생하였다. 그리고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을 무엇하여? 팔아서
자, 이게 원인이죠.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돈을 뭐로 받았다? 어음으로 받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어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은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여러분 이렇게 배웠습니다. 받을 어음은 어디에 통합으로 표현하자? 매출, 채권의 통합으로 표현하자. 지급 어음은 무엇으로 표현하자? 매입, 채무로 통합하여 표현하자. 근데 여러분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무슨 거래이다? 상거래이겠죠. 그러면 반드시 보여지고 있는 거래 관계에서 누가 등장해야 된다? 재고자산이 등장해야 되죠. 여러분 저희 재고자산 등장했죠, 여러분? 상품. 그러면 약속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쓰시면 된다?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면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네,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산이 무엇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자산? 당좌 자산.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의 요소이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우리 받을어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받을어음 30만 원 증가한 원인을 쓰시면 되죠. 수익의 발생이죠, 여러분.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을 기록합니다.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무슨 거래가 된다? 손익거래가 된다. 근데 현금이 동반되진 않았으니까 대체거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자, 종업원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업원의 급여라고 부르는 부분. 자, 급여는 우리 어디에 속하더라?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비용에 속합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했네요. 자, 비용이 발생한 게 원인이 될 거고요. 그 원인으로 내 자산은 무엇하였다? 감소. 그쵸? 현금은 자산입니다. 근데 돈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감소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속하는 요소이다? 차변 요소였어요. 그럼 차변에 비용 발생 써주시고 계정 과목은 급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행 결과를 씁니다. 현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게 자산이 감소였던 거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둘의 거래 요소를 봤더니 이 결합관계를 봤더니 우리 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손익거래죠, 여러분. 그리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출금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6번째 문제. 자동차의 화재보험료 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화재보험료라고 하네요. 이제 보험료는 무엇이다? 비용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이 무엇하였고 발생하였고, 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직 못 주었으면 부채가 증가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보험료를 즉시 주었다라면 내가 갖고 있던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줬다? 나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일단 아까 어음 얘기했다라면 여기서도 이제 수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내가 수표를 무엇하였다라면 우리 받았다라면 또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당좌수표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좌수표를 무엇하였다? 타인이 발행하였다 라는 걸 받게 되면 항상 요거 구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당좌수표를 무엇하면 발행하면 그럼 타인이 발행한 거를 받아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당좌자산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었습니다. 그럼 요때 쓰는 게 당좌예금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내가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그러면 현금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우리 계정 과목을 씁니다. 당좌예금은 어디에 속한다? 당좌자산에 속하죠, 여러분. 그러면 자산은 지금 현재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여러분. 내가 보험료 50만 원 수표 발행해서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은행 통장에서 수표 대금이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기록하죠? 차변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라고 기록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산을 감소하는 건 어느 변에 속하는 요소? 대변의 요소였죠. 그럼 대변에 기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 당좌예금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를 가져온 거래는 손익거래이고요. 현금이 동반되지 않았으니까 대체거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앙일보에서 구독료 우리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중앙일보 구독료.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구독해서 본 돈이고요.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 대부분 신문 구독료 또는 우리 책을 사서 보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신문과 관련된 구독료였다. 우리 신문이나 책은 뭐라고 얘기하자? 도서. 근데 우리가 도서비라고 쓰지 않고요. 누구를 묶어서 쓴다? 인쇄비를 묶어서 쓴다라고 했었죠. 도서인쇄비. 그럼 여러분 도서인쇄비는 우리 어디에 속하는 부분이다라고 배웠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도서인쇄비라는 비용이 무엇되면서 발생하면서 나는 현금으로 무엇하였다? 그 부분을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현금은 자산이고요. 지급했으니까 자산은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17번도 얘기가 끝난 거네요, 여러분. 자, 우리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요소. 그리고 도서 인쇄비라는 개정 과목 써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을 감소했으니까 써주시고 현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과 현금이 동반됐으니까 손익거래이고요. 그리고 출금거래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래가 많아요, 여러분. 비용 발생 거래들이 워낙 많습니다. 다만 뭐 도서 인쇄비 말고 통신비도 있을 거고 세금과 공과금도 있을 것이고 복리후생비도 있을 거고 접대비도 있고 여비교통비도 있고 등등등 그런 거래들이 참 많다. 자, 그 다음 18번. 자, 자동차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린 자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소. 그럼 대변 요소는 결정이 끝났어요. 자, 근데 왜 현금이 줄어들었니? 라고 원인을 물어보니 자동차세라는 걸 지급했대요. 여러분, 자동차세이네요.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세금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세금은 다른 거랑 묶어서 쓴다겠죠. 그래서 세금, 과, 이 과는 무엇과라는 과예요. 그래서 세금과 누구를 공과라고 하는 공과금을 묶어서 쓴다. 그런데 세무사랑은 이 금자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스마트A는 금자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일 것이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금과 공과금은 어디에 속한다고 배웠다? 우리는 수익과 비용 중에 어디에? 비용에 속한다고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 정리 다 끝났네요, 여러분. 자,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차변에 기록하자. 왜냐면 차변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표는 세금과 공과라고 쓰자. 대변에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시고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자. 그럼 비용과 현금이 감소했네요. 무슨 거래다? 손익거래이고 출금거래가 되죠. 19번째 문제. 자, 우린 빌려온 돈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이 차입금을 1년 이내 갚으면 단기라고 얘기하고 1년이 초과되면 장기라고 합니다. 자, 차입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돈을 공짜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죠. 그럼 그들은 나한테 뭘 달라고 하더라? 이자 주세요라고 하더라. 그럼 내가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면 뭐라고 쓰고요?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내가 이자를 받으면 뭐라고 쓰자? 이자 수익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비라고 붙거나 무슨 비용이라고 붙는 부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보시자? 비용이라고 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누가 봐도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을 했고 그 원인 때문에 나는 현금이 무엇되었다? 10,000원 감소된 거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그럼 현금은 무엇이다?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은 감소했겠네요. 그럼 여러분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에 기록하고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래서 차변에 비용의 발생 이자 비용이라고 쓰시고 대변엔 자산의 감소가 발생됐으니까 현금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손익거래이고 출금거래이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문제.
자, 사무실 월세 30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자동이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요즘에 업무하실 때 자동이체 참 많이 해놓죠, 여러분. 그럼 자동이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출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자산이 무엇 될 것이다? 당연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자산은 누구이고? 보통예금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보통예금 30만 원이 감소된 원인을 따져보니 뭐라고 얘기한다? 사무실 월세 때문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입자의 입장이다. 그러면 뭐라고 쓰시고요? 임차료라고 쓰고 내가 집주인의 입장이다. 그럼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그러면 임차료는 무엇이다? 비용에 속하죠, 여러분. 자,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내 보통예금은 무엇되었다? 감소하였다. 그러면 우리 결합관계 다 끝낸 거죠?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는 요소, 임차료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보통예금이 감소되는 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요소, 그리고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자, 둘의 관계를 놓고 봤더니 비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손익거래이죠. 그리고 우리 현금은 동반하지 않았으니까 대체거래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자, 인터넷 사용료 26만 원과 그리고 휴대폰 사용료 12만 원이 어디에서? 보통 예금에서 무엇되었다? 자동이체되었다. 그럼 보통 예금은 어디에 속한다? 자산. 근데 자동이체됐다는 건 결론적으로 돈이 나갔다는 의미. 그러니까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는 거 정리 끝. 자, 그런데 왜 자산이 감소했니? 라는 원인을 보니 인터넷 사용료가 있었고 휴대폰 사용료가 있었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통신료. 오늘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이 통신의 문제가 생겨서 늦게 시작했죠, 여러분. 네, 그쵸? 그래서 통신비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한 거죠. 통신비는 어디에 속한다? 비용에 속하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 26만 원 더하기 12만 원. 그래서 우리는 38만 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통장에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 그리고 결과가 자산의 감소예요. 그러면 비용의 발생을 어느 변에 써주시면 되시고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 통신비라고 씁니다. 자, 대변에 자산의 감소 쓰는 거죠. 계정 과목 누구 쓰시고요? 보통예금. 그럼 둘의 결합관계를 놓고 보니 무슨 거래에 해당이 되시고 손익거래이고요. 현금은 동반하지 않았으니까 대체거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단기 대여금 얼마?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무엇하였다? 회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과는 현금 회수입니다. 자, 현금이 회수됐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무엇하였을 것이다? 내수 중에 들어왔으니까 증가했을 것이다.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우리는 어느 변에 기록하자? 차변에 기록하자. 차변 요소이니까. 그리고 이름표는 현금. 자, 근데 현금 110만 원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다? 나 대여금을 무엇하였다? 회수했어 라고 하는 부분. 자, 나 이자를 무엇하였어? 회수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요. 빌려줬다라는 시점에는 받을 권리가 생겼을 거예요. 대여금이.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만기가 도래하면서 나한테 돈 빌려갔던 사람이 돈을 갚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원래 단기 대여금은 어느 변에 있었을까요? 우리 자산은.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다? 차변이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작점은 증가부터 해요. 그러니까 여기 22번은 원래 과거의 거래를 무엇해보면 과거 거래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뭘 해놨던 게 있을 거냐면 나 누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럼 돈을 빌려주면 뭐라고 쓰자? 대여금이라고 쓰자. 근데 이게 1년 이내에 돈을 회수할 거면 단기라고 쓰고 1년이 넘어갈 거면 장기라고 써라. 그러면 나는 남한테 돈을 빌려줬고 얼마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100만 원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이라는 부분에는 누구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현금으로도 빌려줄 수 있고요. 또는 보통예금으로도 빌려줄 수 있고요.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누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과거에 돈을 빌려줬을 때 과거 거의 회계 처리를 열어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걸 무엇하였다? 나 드디어 회수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회수했으니까
자기 자리인 차변에서 자산을 무엇했어요? 증가시켜줬잖아요. 그러면 회수했으니까 반대 개념이죠. 그럼 무엇 하시면 된다? 반대편으로 보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넘버번. 그래서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의 회수는 자산이 무엇되었다? 감소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자 10만 원은 수익이 무엇되었다? 발생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다? 우리 대변에 등장하는 요소이죠, 여러분.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 요소. 그러면 대변 요소, 차변 요소 다 정리 끝났네요. 그러면 이대로 기록하시면 차변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맞춰서 기록 110만 원을,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 가지고 있었던 단기 대여금 회수했으니까 우리 무엇한다? 감소시켜 주셔라. 그래서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 그리고 같이 누가 생겼다?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자 수익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현금과 단기 대여금과 이자 수익. 근데 이자 수익이 발생한 수익 발생란에 우리 무슨 부분?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세 가지 중에 같이 동반해서 등장이 되면 혼합거래라고 했었죠. 네, 지금 거래가 혼합거래입니다. 손익거래가 아니라 혼합거래 여러분. 그리고 모두 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거래. 만약에 이거를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면 대체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정리가 되져야 우리 분계라는 게 돼요, 여러분. 분계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결합관계를 결합을 시켜놓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계처를 해야 되니까 누구로? 지금 현재 여기 임차료가 있으면 임차료를 이제 직접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자? 우리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을 옆에다 같이 기록한다겠죠. 그게 거래 이중성. 그럼 여기다 30만 원 쓰고 여기 보통 예금 얼마? 30만 원 기록하시고 요거를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얘를 어느 변에 차변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입력하고 요걸 어느 변을 선택해서 대변이라는 걸 입력해서 선택하자. 그럼 차변과 대변이 무엇되었다? 동시에 등장이 됐고 동일한 금액을 넣었다. 그게 거래 이중성.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거래가 차곡차곡 쌓여서 모든 합계를 내보자. 무슨 부분? 차변에 모든 합계를 냈더니 차변의 합계 금액은 지금 10억이 나왔다. 자, 그리고 대변의 거래를 모두 다 정리해서 대변의 합계를 내보니 여기 또한 차변하고 동일하게 10억이 나왔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였었죠. 우리가 이게 위배가 되면 재무제표는 아예 완성이 안 되고요. 그 대차 평균의 원리를 직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서식이 뭐냐면 합계와 잔액을 같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시산표가 있어요. 그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이렇게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예 메시지를 띄워버려요. 그래서 이거 금액 안 맞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시려고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무상에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는 우리 실질적 문제가 생겨요. 아예 재무제표 작성을 못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점하진 않아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 5개가 있다. 그럼 그 5개만 맞췄다? 그러면 맞았음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관계가 없고 업무는 절대로 그런 사건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에 처음에 설명드린 건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설명드린 건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3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하는 게 무엇이다? 복식회계 여러분. 복식회계. 또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복식부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우리가 분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분계하기 위한 거래 8요소를 저희가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걸 배우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푸시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별도로 수업은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 분계 부분 그러니까 올려드리면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실 것. 근데 우리가 회계 1급까지 취득하셨던 분들은 이게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 수업이 되게 지루할 거예요. 네.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사실상 회계 1급까지 취득하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분계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다라고 생각들 많이 안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래 판료사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결합관계까지 얘기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몇 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계와 전기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